일본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 유튜버가 큰 화제라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 한복판에서 미국 국기를 휘두르며 히로시마처럼 원자폭탄이 떨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교생들 앞에 다가가서 일본은 다른 나라의 죄 없는 여성들을 위안부로 데리고 간 나쁜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외국에 데려가 위안부로 사용해야 한다라고도 소리쳤다는데요. 이렇게 일본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 타켓을 한국으로 정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에 일본 우익단체들은 이제 한국이 당할 차례이다. 항상 일본한테 까불던 한국이 드디어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겠구나 라며 좋아했습니다. 소말리의 한국 활동,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일본 우익단체들의 생각처럼 소말리가 수많은 만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자세한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오사카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익숙한 타코야키와 야키토리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미국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로 3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니 참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어요. 내 온사인들이 저 위에서 반짝이며 저녁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였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캐리어를 고쳐 잡으며 고향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카에리. 편의점 앞에 계시던 다나카 할머니가 외쳤어요. 다녀왔구나. 라는 그 인사가 저절로 미소를 짓게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시던 분이라 여전히 따뜻한 미소에 약간 삐뚤어진 안경까지 변함이 없으셨어요. 오사카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죠. 도톤보리의 유명한 그리코 러닝맨 간판을 지나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외국인 관광객들을 눈치챘어요. 대부분은 예의 바르게 사진을 찍고 지역 음식을 즐기고 있었지만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미국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어요. 최신 영상 봤어? 라고 묻는 메시지들이었죠.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온갖 이유로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는데 비행 중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슬슬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가게 처마 밑에 서서 하나의 영상을 열어봤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그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이 일본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현지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퍼부으며 반응을 찍고 있었어요. 그의 카메라는 마치 무기처럼 무방비 상태의 얼굴들을 겨누고 있었죠. 특히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 여성들을 겨냥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들지 않을 걸 아는 듯 했어요. 마침 그 순간 우주의 장난처럼 에비스 다리 쪽에서 귀에 거슬리는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을 통해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카메라를 높이 들고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쪽으로 걸어가는 조니 소말리가 아가씨들. 그가 영어로 외치며 카메라를 그 아이들에게 들이댔어요. 내 시청자들한테 뭐라도 한마디 해봐. 여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불안한 발걸음이 눈에 띌 정도였죠. 그들이 멀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유튜버는 그들을 따라 웃으며 떠나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거리의 다른 사람들은 예상대로 행동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들에게서 갈등 상황에서 늘 보아온 모습대로요. 다들 눈길을 피하며 모르는 척 바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빠르게 걸음을 옮기며 그 사람 주위에 텅 빈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어요. 정말로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조화를, 그러니까 와를 중요하게 배워왔으니까요. 파장을 만들지 마라. 평화를 깨뜨리지 마라. 고개 숙이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길 기다리라. 제가 사랑하는 오사카 한복판에 서 있으니 이런 문화적 가르침이 다시금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댔어요. 아마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영향을 준 걸까요?
거기선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달랐으니까요. 아마 국제적인 협상 자리에서 배운, 때로는 입장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경험 때문일지도 몰라요. 뭐든지 간에 주변의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현지 뉴스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 케이코였어요. 뉴스 보고 있어? 그녀가 물었어요. 그 유튜버, 다음 주에 한국에 간대. 자기가 일본에서처럼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워싱턴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회의 중에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던 미정의 모습, 그리고 회사 구내식당이 전통을 무시한 아시안 퓨전 음식을 제공하자 직접 시위를 조직했던 진호의 모습도 떠올랐죠.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대처할지도 몰라 저는 케이코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조니 소말리가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어요. 왠지 그가 일본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교훈을 얻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오사카의 거리들은 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까 저를 반겨주던 네온사인들이 이제는 우리 침묵의 그림자를 더 또렷하게 비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문화, 우리의 예의, 우리의 조화를 사랑하지만 그 유튜버가 바로 그 점을 악용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평소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한국에서 벌일 일들이 단순히 갈등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뿐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오사카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분홍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도 제 마음을 가볍게 해주진 못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고등학생 2명이 소말리아의 최신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어제 절에서 한 거 봤어? 한 아이가 속삭였어요. 진짜 시끄럽고 무례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무시하는 게 낫지. 저도 모르게 커피컵을 꽉 쥐게 됐어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항상 무시하기를, 외면하기를, 못 본 척하기를 택하잖아요. 왜 그런지 이해는 돼요. 한국에 소말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궁금해서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가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첫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말리는 늘 하던 대로 평화로운 역사적 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말을 던지면서 모든 걸 영상에 담아냈죠. 그런데 그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앞에 다가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더 세게 쥐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평범한 조형물이 아니었거든요. 수십 년간의 아픔을 담은 생존과 존엄을 상징하는 기념비였어요.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곧 중년의 한국 남성 2명이 그의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두 사람은 얼굴에 굳은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단단히 세우고 서 있었죠. 한 남자가 또렷한 영어로 여기서 떠나세요. 라고 말하며 소녀상에서 떨어지라고 손짓했어요. 소말리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소녀상과 소말리 사이에 서서 팔짱을 끼고 버텼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기념비 주변을 보호하듯 원을 이루었어요. 그때 소말리는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는 번화한 쇼핑가로 옮겨다니며 젊은 여성들을 괴롭히고 한국 문화를 조롱하려 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그의 위치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행동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빠르게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지금 홍대 쪽으로 가고 있어. 강남에서 조심하세요. 사찰에 무례하게 들어가려 하고 있어. 소말리가 새로운 장소에 나타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대 청년들이 그의 카메라를 막아섰고 나이든 여성들은 대놓고 그를 꾸짖었어요.
가게 주인들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죠. 아무도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를 똑바로 마주했어요. 어느 영상 속에서 한 청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긴 일본이 아니야. 우리 문화를 무시하게 두지 않아. 그 청년의 친구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소말리와 그가 괴롭히던 길거리 음식 장사꾼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어요. 소말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했던 무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소말리는 어떻게든 충돌을 피하려 애썼지만 한적한 곳에서 촬영을 시도할 때마다 누군가 그를 발견했어요. 한국 SNS에는 그의 위치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의 모욕적인 발언을 캡처해 번역해 공유했죠. 이제 반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대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그의 라이브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신호를 차단하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직접 그를 대면해 저지했고요. 그가 한국 여성에 대한 저질스러운 농담을 할 때는 할아버지들이 나서서 얼굴이 붉어질 만큼 분노를 표했어요. 소말리가 물러설 때마다 다음 장소에서도 저항에 부딪혔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건 혼란이나 무질서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습이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했어요. 일부는 그의 행동을 당국에 제보하기 위해 증거를 남겼고 또 다른 이들은 가게들에게 미리 경고를 보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가 더 이상 무례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장면이 그 모든 걸 잘 보여줬어요. 소말리가 한옥마을 안에서 역사적인 건축물을 조롱하며 촬영하려고 할 때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그를 먼저 발견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줄을 맞춰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학생들은 등 뒤에서 더욱 꼿꼿이 서 있었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조용히 합류했어요. 소말리의 생방송 채팅창이 폭발하듯 댓글로 가득 찼어요. 그의 평소 지지자들도 이번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재밌는 소란이 아니라 진지한 결과가 무례함에 맞서는 장면이었거든요. 소말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군중은 그와 함께 움직였어요. 그를 건드리거나 위협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압박을 가하는 듯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한국어로 말하며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모든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이런 행동은 이 나라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소말리의 평소 웃음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걱정이 그 표정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마 도망갈 길을 찾고 있었겠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군중은 어느새 50명 정도로 불어나 있었고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두 대의 경찰차가 궁 입구에 도착해 불빛을 깜빡이며 다가왔고 경찰들이 군중 사이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경찰은 몇몇 목격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봤고 처음 개입했던 그 중년 남성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말리는 경찰에게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그가 한 행동을 기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경찰은 그에게 영어로 단호하게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경찰이 그를 경찰차로 데려가는 동안 소말리아의 생방송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평소의 그 뻔뻔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군중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명의 무례한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한 사회가 힘을 모아 자신의 가치와 문화,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폭력도 과도한 힘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로 뭉친 결연한 저항이었죠.
경찰차가 소말리아를 태우고 떠나자 저는 비로소 휴대폰을 내렸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본 장면에 깊이 감동받아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 장면은 제가 알고 있던 갈등을 해결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존이 소말리에 대한 한국의 반응이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휩쓰는 걸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가 문화재에서 문제를 일으킨 지 몇 시간 만에 제 휴대폰은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사건 영상은 한국 뉴스 사이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디에나 올라와 있었어요. 피드를 새로 고칠 때마다 수천 명이 영상을 보고 공유한 상황이었죠. 한국 당국은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소말리아를 경찰서로 불렀더라고요. 제 한국 친구들이 뉴스 보도를 번역해준 덕에 알게 됐는데 여러 시민들이 그를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고소 내용은 치안 방해, 괴롭힘,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모독이었죠. 경찰은 이런 고소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며 엄중하게 다뤘어요. 이게 바로 문화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소말리아의 모습을 담은 뉴스 클립을 보면서요. 영상 속의 그는 예전 영상에서 보였던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개는 숙여져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손에 들린 카메라도 없었고요. 한국 출입국 관리소도 빠르게 대응했어요. 소말리에게 엄격한 이동 제한을 걸었고 학교나 문화재, 공공장소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일 현지 당국에 출석 보고를 하도록 조치했죠. 마치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말리가 처음 체포된 후에도 한국 시민들이 계속 협력하며 그의 행동을 감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를 추적하고 신고하는 온라인 그룹들이 만들어졌고 만약 소말리가 서울 어디에서든 영상을 찍으려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즉시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가게 주인들은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고 음식점 직원들은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연대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죠. 재정적인 타격도 소말리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그의 계정을 괴롭힘으로 신고한 덕에 유튜브와 트위치가 그의 채널을 정지시켰어요. 주요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다른 백업 계정들도 확인해봤지만 새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이 전혀 없었어요. 댓글란은 한국인들이 그의 행동이 왜 문제였는지 설명하고 타인에게 문화적 예의와 존중에 대해 가르치는 글들로 가득 찼어요. 이게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야. 라고 제 친구 민지가 영상통화 중에 얘기해줬어요. 우리는 단지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지키는 거거든. 그녀의 말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일본에서의 상황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소말리가 SNS로 사과하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빈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진심 어린 변화를 원했죠. 몇몇 한국 유튜버들은 왜 소말리아의 행동이 상처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나쁜 상황을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회로 바꿔놨어요. 이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과 유럽의 신문에서도 한국의 단합된 대응을 칭찬하는 기사를 봤어요. 많은 기사에서 한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한 방식을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만한 사례로 소개했죠. 몇몇 기자들은 소말리아에게 맞섰던 한국 시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왜 문화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게 했어요. 오사카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탄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뭉친 모습에 감탄했고, 반면에 저희 일본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며 외면했던 점에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 차이는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우리가 외면했던 문제를 한국인들은 정면으로 맞서며 전 세계의 단합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폭력이나 불법적인 행동 없이 그들은 하나로 뭉쳐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랑스럽게 영상을 공유하며 자기 나라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였었죠. 저는 대학 시절 친하게 지냈던 민지에게 이렇게 썼어요.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게 단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막으려는 것만은 아니었구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한국은 제게 품위를 조용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랑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영상들을 떠올렸어요. 그 영상들은 제게 다양한 강함의 방식,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평화를 위한 가장 강한 목소리가 침묵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이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함께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가 가르치는 방식, 사는 방식, 도전과 마주하는 방식을 바꿔줄 거예요. 한국이 제게 단지 새로운 시각을 준 것만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할 거예요.